트럭 행상으로 시작해서 연매출 600억 원의 농수산물 유통업체로 성공 신화가 된 이영석 대표. 독특한 성공담은 드라마와 뮤지컬로도 제작됐고 책과 인터뷰, 강연 등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청년들이 창업을 생각하는데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창업 이전에 먼저 인간이 되셔야 돼요. 가만지게 멋대로 행동하는 일도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성공하는 것도 도와줄 수 있지만 당하는 것도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해라. 준비하시고 창업하십시오. 인성을. 부자 하나 보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참 쓰레기 같은 놈들. 이 내용들은 총각내 야채가게 이영석 대표가 강연과 자신의 가맹점주들 단톡방에서 한 말들입니다. 인성을 강요했던 이 대표가 사실은 장사의 신이 아니라 갑질의 신이었다는 전직 가맹점주들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총각내 야채가게 올림픽전 가맹점주였던 A씨는 주문하지도 않은 저품질 물건을 본사가 재고 처리를 위해 강제로 밀어넣는 일이 계속되자 경영 투명화와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본사는 일방적으로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하고 일주일 안에 간판을 내리라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A씨는 급하게 가게명을 바꾸고 장사를 했는데 본사는 바로 옆에 점포를 내고 더 싼 가격에 물건을 팔더니 같은 상가 2층에도 점포를 내고 2개 점포로 압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상가 안에 세 가게가 출혈 경쟁을 하면서 모두 어려워지니까 어이없게도 본사는 A씨에게 2 점포를 인수해달라고 요청했답니다. 재고 밀어넣기, 일방적 계약 해지, 보복 출점, 완전히 미스터 피자 뺨치는 프랜차이즈 갑질 3종 세트 아닙니까?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그런데 A씨만 이랬던 게 아니라 총각내 야채 가게가 프랜차이즈를 시작할 무렵에 초기 점장들은 대부분 비슷한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1차 식품인 농산물 특성상 본사랑 관계가 좋아야 좋은 물품을 받을 수 있고 이 대표의 폭언과 보복이 두려워서 당시에는 말할 수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제가 이게 뭐 욕도 잘하고 뭐 화도 가끔 내는데 다른 일을 잘하니까 남들이 이제 카리스마 있다고 표현하지 나쁜 놈이라고 표현하지 않더라고요. 그걸 사람들이 정말 카리스마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게 바로 갑질입니다. 갑질. 또 이 대표는 가맹점주들 단톡방에서 스승의 날에 연락하지 않은 이들을 향해 참 쓰레기 같은 놈들. 이라고 메시지를 남기는 등 스승과 제자 간의 예의를 강요했다고 하는데요. 일부 직원 및 점장은 대표에게 300만 원 상당의 시계와 금품 등을 상납하기도 했답니다. 이 선물들도 다른 곳에서는 카리스마 덕분에 받았다고 말하고 다니신 건 아니겠죠? 갑질 의혹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총각내 야채가게 본사에 여러 차례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없다, 정확한 내용이 파악되지 않았다는 얘기만 계속하고 이 대표는 자신은 정확한 사실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인생에 변명하지 마라는 자기가 쓴 책 제목처럼 변명하기 싫었던 걸까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초기에 가맹 대리점 거래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덕분에 최근 프랜차이즈의 고질적 갑질 경영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중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힘없는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진정한 공정거래를 정착시켜 나가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인성이 바르지 못하고 자세가 바르지 못한 사람은 전 절대 창업해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